예, 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국내뿐이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도 뭐 석유화학 회사들, 그 조선사들은 뭐 이미 시작을 했고요. 발전사들 해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CEO 조직 내에 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서를 지금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이제 플랜트나 조선 쪽에 앞으로의 미래 지향점이 그쪽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드릴 내용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왔고요. 그거를 정말 현실화, 실현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뭐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더스트리얼 AI, 산업 인공지능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대부분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이게 인더스트리얼 AI가 뭐고 그런 것들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도 있지만 지금 그 PHM 한국 PHM 학회도 학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제가 이 장표를 갖고 온 이유는 저희 학회가 지향점이 사실은 이제 설비에 대한 건전성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협회하고도 굉장히 협력 부분에서 보면은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제가 이제 학회장이기도 하니까 협회장님하고 같이 좀 논의해서 두 학회와 협회가 좀 같이 공존하고 협력할 수 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서론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건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AI 설명을 드리고 저희 학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PHM이라는 그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PHM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에서 어떤 설비나 기계 구조물 뭐 이런 산업 설비들에 대한 건전성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현 사례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표의 이제 그 좌측 상단을 보시면요. 약간 블랙 컬러가 뭘 의미하냐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의 숫자고요. 오렌지 컬러가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 또는 머신의 숫자입니다. 지금 이제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 2020년에는 이미 사물과 머신의 숫자가 사람보다 6배 이상 많아졌고요.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 그게 50배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비즈니스가 굉장히 현재 큽니다. 이커머스부터 시작해서 SNS 엄청나게 크죠. 그 인터넷 비즈니스가 인터넷이 만들어진 2000년 대비 현재까지 얼마나 성장한지 아세요? 약 12,000배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시장의 성장이 있었죠. 지금 우리는 이제 막 그 인터넷 오브 띵스에 서 IoT 시장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시장으로서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어느 시장이 가장 클 거냐고 보면 주로 이제 manufacturing하고 transportation, energy and power 그리고 utility 요 분야들이 되고요. 이 분야 안에 당연히 이제 그 플랜트하고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뭔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기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 산업재해가 생기거나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낭비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어떻게 보면 제조, 설계, 생산, 운영까지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많은 기술 요소들이 있습니다. 앞단에 보면은 뭐 IoT가 있고 통신이 있고 데이터가 올라오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화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뭐냐면 올라온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입니다. 그 분석하는 많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용 가치가 높고 현재 많이 활용되는 게 인더스트리얼 AI입니다.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이라 하면 뭐냐면 많은 산업 전반에서 얻어지고 있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정형 데이터들이고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AI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Predictive Analytics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많은 숨은 뜻을 분석을 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뭔가 액션을 선행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낭비 요소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산업인공지능이고요. 산업인공지능은 보시는 앞단에 이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산업 IoT가 필요하고요. 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 해양이다 그러면 조선 해양에 관련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플랜트 그러면 플랜트 석유화학에 필요한 그 도메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거기다가 이 데이터만 들여다봐서는 그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임플리케이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인티그레이션 해야 진정 우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보시면 이제 X축은 이제 도메인 나울리지 축이고요. 요 Y축은 이제 데이터 드리븐한 AI 축입니다. 많은 그 제조사들은요, 다 도메인 나울리지 기반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사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뭐 IBM, 오라클, SAP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또 AI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경향이 어떠냐면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든 AI를 쓰려고 하고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든 도메인 나울리지를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 지향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술 지향점이 이 대각선 방향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AI와 도메인 나울리지를 섞은 산업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산업인공지능을 좀 설명드리는 그 비디오인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좌측에는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리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에부터 이제 진동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럼 진동 데이터를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특성을 뽑아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특성을 뽑아내면 다음과 같이 정상은 여기 몰려 있고 워닝은 여기 있고 결함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건전성 도메인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타겟을 삼는 베어링의 진동 데이터를 뽑으면 처음에 건전할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뽑힙니다. 그때는 건전성 데이터가 이쪽 도메인에서 움직이다가 이게 이제 조금 열화가 되면 표면이 꺼끌꺼끌해지면서 이제 신호가 약간 왜곡이 되고 그러면 건전성 데이터는 요 워닝 도메인에서 움직이고요. 이게 더 열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표면에 스폴이 나거나 크랙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호가 이렇게 피크성 신호들이 뜨죠. 그러면 이제 이쪽 건전성 데이터는 폴트 도메인에 가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는 진동 신호라는 도메인 나울리지와 우측에 이거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성 데이터를 뽑아낸 게 상당히 서로 간에 원투원 매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하는 게 산업인공지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저희 학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PHM입니다. 그래서 PHM은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성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사람의 건강 관리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체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거나 또는 특정 병 경우에는 이제 엔티젠이 몸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엔티전을 디텍트 하고요.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엔티바디를 만들어냅니다. 항체를 가지고 병을 치료해서 결국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산업 설비들도 뭐 사용하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휴먼 에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기계가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결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어노멀리 상황이 오면 디텍트하고 분석 예측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서 얘를 다 리페어하고 메인테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 관계가 굉장히 서로 유사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과 이런 산업 설비가 틀린 점이 뭐냐? 사람은 저희 뭐 스스로 센싱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뭐 예측도 합니다. 그와 달리 산업 설비들은 스스로 센싱 또는 뭐 추론, 진단, 예측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개발을 해서 이 기능들을 실제 시스템에다 인베드 시키면 그게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뭐 조선의 그 스마트 쉽도 그렇고 스마트 야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솔루션들이 야드와 쉽에 들어가줘야 결국 인텔리전트화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산업용 베어링입니다. 산업용 베어링은 어디까지 기술이 가 있냐면 베어링이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요. 잔여 수명을 계산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날리지와 AI가 잘 섞이는데요.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산업용 베어링이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선에 쓰일 수도 있고 뭐 풍력에 쓰일 수도 있고 아주 정밀도를 요구하는 CNC 머신이나 로봇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고장의 정도가 정확히 좀 잘 디파인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을 뽑고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진단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죠. 근데 대부분 보면요, 예전에는 이러한 베어링을 도메인 지식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진동에 녹아 있는 뭐 루트민 스퀘어 값, 뭐 피크 값, 그 다음에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특성 주파수의 에너지 값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왔는데 사실 그 진동 전문가들도 이거 이외에 이걸 가지고 하더라도 다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 진동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굉장히 그 어려운 또는 비선형적인 그 어떤 특성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이거 외에 그러한 또 추가적인 특성들을 좀 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 합쳐져 있고요.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기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산업용 배열에서 얻어지는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진동 데이터 로우 시그널이 오면 걔를 가지고 이제 좀 지나가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주파수 성분에서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파수 성분에서 보면은 특정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떠한 지금 특성을 갖고 있고 회전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결함 특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뿐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파수든 타임 도메인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에서든 특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여기 뽑을 수가 있고요. 걔들 쭉 플롯을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전주기 동안 거의 건전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열화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좀 줌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건전성 데이터들이 이게 건전성의 변화를 추이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활용을 하면요.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잔여 수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단에 가서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잔여 수명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언제 얘가 고장 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스마트 쉽에 들어가는 대형 축계 시스템의 베어링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베어링이 뭐 항상 부품이 가용하지 않으니까 그걸 미리 선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케줄링도 미리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고 뭐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작업자라든지 운전자들한테 이 스마트 캘린더 안에서 언제 이걸 정비를 해라라고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셰플러하고 진행한 독일의 글로벌 베어링 메이커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빨간색이 이제 진단을 내리고 빨간색 서클이요.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이제 잔여 수명을 예측한 시점이고 실제 고장이 난 시점이 요 X 마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 빨간색 잔여 수명 예측하는 게 거의 고장 나는 시점하고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필드 밸리데이션에서도 굉장히 잔여 수명 예측이 이 베어링 케이스에 한해서는 잘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윈 터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 터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요즘 이제 신재생이 중요해지고 있고 점점. 그다음에 윈 터빈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구성 요소들 보면 뭐 메인 베어링, 기어박스, 제너레이터 이런 구성 요소들이 기성품이 없습니다. 다 주문 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장이 나면요. 오늘 주문을 넣으면 오늘 어떻게 되냐면 오늘 고장이 나면 일단 입찰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비싸기 때문에 뭐 그냥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 내고 입찰업체 선정하고 주문 제작 넣고 제작하고 쉬핑하고 인스톨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 4개월입니다. 뭐 오늘 고장이 나면 3, 4개월 동안 풍력 발전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로 우리 제주도나 이런 뭐 딴 발전소 가보면 서 있는 풍력 발전기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얘는 고장이 나는 시점에 앞서서 적어도 한 3, 4개월 앞서서 우리가 고장을 예측해주면 이런 다운타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개발만 되면 ROI가 굉장히 높은 산업군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최근에 기술을 보면은 이런 도메인 지식하고 AI가 잘 접목이 돼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그 특정 풍력 단지의 디지털 트윈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풍력 단지가 있고 구글 맵 내에 이런 이제 풍력 발전기 꽂혀 있는 곳이 보이고 거기에 색깔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걔를 클릭하면 이렇게 풍력 발전기 낫셀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고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왜 고장이 있는지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이제 풍력 발전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잘 인더스트리얼 AI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건전성 정보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개 추이를 쭉 보다가 이게 이제 18년 12월에 인스톨이 됐고 1월에 이제 자율학습에 들어가서 쭉 얘를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다가 4월 달에 고장이 있다라고 이제 처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8월 달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제 스팀 터빈, 가스 터빈이 있고요. 이 스팀 터빈, 가스 터빈, 특히 이제 스팀 터빈은 이제 급이 크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요, 그 사고 난 비용이 적어도 한 100억 이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5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해서 전력 단가, 현재 전력 단가를 보면 하루 쓰면요 10억이 날아갑니다. 근데 보통 하나 고장이 나면요 하루에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열흘, 뭐 2주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평균 이 고장이 났을 때에 지금 이 정도의 비용 손실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체 문제 중에 한 74%는 터빈 페일의 74%는 대부분 다 기계 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런 이제 대형 풍력 터빈에 이런 이제 로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블레이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들이 왜 중요하냐면 블레이드가 약간의 이탈이 나서 걔가 이렇게 그 터빈 내에 그냥 돌아다니면 다른 블레이드를 치고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터빈 블레이드가 다 깨져버립니다. 엄청난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로터 시스템을 진단하는 게 있고요. 블레이드를 또 따로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센서를 이렇게 얻고 서버로 올리고 진단을 해서 실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건전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요것 또한 도메인 날리지와 AI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날리지 AI 부분을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좌측은 로터 쪽이고요. 요 우측은 블레이드 쪽입니다. 그래서 좌측의 로터 쪽은 이렇게 갭 센서라고 해서 진동 센서를 붙이고요. 걔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전환을 시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메인 나울리지 기술을 써서 이게 진동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전환시키는 작업이고요. 터빈 블레이드 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동 데이터를 읽는데 문제는 얘를 가지고 블레이드의 팁 타임이라는 데이터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블레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블레이드 하나가 지나가고 또 다음 블레이드가 지나가는 그 시간을 잽니다. 그리고 얘가 뭔가 스티프니스가 떨어지면 그 블레이드 팁 타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 지금 이미지와 팁 타임이 계산이 되면요. 그걸 지금 보시는 CNN이나 뭐 오토 엔코더 같은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진단 정확도가 최근에 이제 그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 기술이 절대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마치 이런 뭐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 단독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동 전문원이 계시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그 진동 전문원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서포팅 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를 참고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는 거지 절대 얘를 기반으로 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진단 정확도가 이런 대형 시스템에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압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압기도 굉장히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플랜트 쪽으로 가면요. 최근에 이제 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많은 사고가 사실은 이 주변압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주변압기가 그 릴라이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주변압기 대부분은 이제 기계나 화학 공정들은 잘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주변 기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력 설비들을. 그래서 얘를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사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 얘 사고가 나면요,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송전단에 있는 대형 변압기들은 거의 뭐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도 최소 하루에 1년에 한두 건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커버리 코스트도 또 따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기존에 어떤 기술이 존재했냐면요. 이 변압기 뭐 GIS에서 이런 송변전 설비들의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한 30년 이상 해온.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 기반의 지식을 가지고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변압기에서는 이제 특히 어떻게 하냐면 변압기 안에 이제 그 절연유가 채워져 있습니다. 절연 목적에 기름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은 얘가 이제 열화가 일어나고요. 열화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냐면 그 안에 특정 가스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절연유 안에 가스가 용해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건전성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절연유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절연유 안에 가스 농도 값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얘의 건전성을 확인을 하죠. 예전에 이제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룰을 만들었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CH4 메탄, C2H2 뭐 이런 다양한 가스들의 농도 값을 가지고 이 농도 값이 이 트라이앵글 안에 이쯤에 있으면 이거는 뭐 화학적인 고장, 이쪽에 있으면 전기적인 고장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정확도가 현재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단 정확도가 약 한 60% 정도라고 보고요. 예측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많이 쌓이고 쌓여서 산업인공지능하고 같이 잘 결합이 되면서 진단 정확도가 95%, 예측 정확도가 거의 한 85%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술 개발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이제 룰 기반은 실제 우리가 뽑은 가스 값의 농도를 가지고 이 영역을 정해서 요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내린다면 이제는 AI 딥러닝 기술을 써서요. 딥러닝에서 뽑아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쭉 뿌려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잡히고요. 많은 데이터가 이쪽이 정상이고요. 워닝, 크리티컬, 페일리어 이렇게 저희가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재미난 건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트래블링을 합니다. 노화가 되면서. 그래서 정상일 땐 여기 있다가 일로 갔다가 또 워닝으로 갔다가 크리티컬로 갔다가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이 그 트래젝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는 케미컬한 고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일렉트릭한 고장,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좋은 거는 제가 이 트래젝토리를 알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현재 이 상태에 있다, 언제쯤 이게 워닝으로 갈지, 언제쯤 폴트로 갈지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오던 듀발 트라이앵글과 뭐 로저스 레이쇼 이런 것들은 사실은 IEEE, IEC의 그 스탠다드로 올라가 있는 룰들이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Similarity Analysis, 이거는 뭐냐면 내가 대상을 삼고 있는 변압기가 있는데 이전에 많은 변압기가 있었고요. 얘 상황을 보니 얘가 이 많은 변압기 중에 뭐 1020번 변압기하고 유사하더라. 그럼 걔하고 상사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AI 분석도 가능하고요. 예측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 마쳤고요. 지금 이제 맺는 말만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지금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잘 다뤄야 결국 이 승부에서 이 게임에서 우리가 서바이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인더스트리얼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그냥 많으면 좋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보면 데이터가 많다는 곳에 가보면 데이터 질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데이터의 양만 보지 마시고 데이터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질이 확보가 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할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인더스트리 AI가 저는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 AI는 사실 여전히 사용하기에 아직 기술이 그렇게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도메인 날리지를 10분 활용하시고 거기에 AI를 좀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기술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뭐 지금 플랜트 산업, 조선 산업 좀 낫습니다만 플랜트 산업이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외치고 있긴 한데 과연 거기에 어떤 비즈니스가 숨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인터넷이 막 대두될 때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러한 비즈니스가 이렇게 컸을지 상상을 못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IoT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가 이 인더스트리얼 AI 또는 인더스트리얼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특히 이 조선 플랜트에서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그런 이런 공론의 장에서 그런 좋은 건전한 논의를 거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